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 정청 서로 다른 주문을 내고 있어서 정책에 혼선을 빚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타워의 필요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저희 함께 짚어보고 알짜 정보까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 이성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나온 물건에 대해서 더 궁금증 많으시다면 전화 주시고요. 02077-6357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이슈부터 짚어봐야죠.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 챙겨오셨나요? 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떤 규제, 수요 억제 규제 정책을 파상 공세를 펼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우 독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값을 안정을 시키고 주택을 안정을 시키고 가격 자체를 안정을 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집값을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바람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다세대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여러모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쯤에서는 부동산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토지 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가가 나왔을 때 집값 같은 경우는 매우 고공상진을 하고 어느 지방 쪽에는 많이 떨어지고 그랬지만 토지의 어떤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쪽, 이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어떤 황금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알맞은 토지, 구역 정리를 하고 있는 토지나 어떤 계획에 있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시세 차익을 보기 때문에 토지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에 정말 금액적인 부분이 오름세가 큰 토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토지 쪽으로 투자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토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는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생산비를 투자를 해서 노동력을 투자를 해서 그 양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토지의 어떤 부증성이라는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재생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토지 자체를 뭐 늘려서 이렇게 더 넓게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부증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이쯤에서 좀 고민을 합니다. 의문점이 나오겠죠. 수면이나 이런 부분을 매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국토 자원의 이용 전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증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증성과 부동성 한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그 자리가 용도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계획이 잡혀 있고 그대로 실행이 됐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이 고공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영속성이라는 것도 있죠. 계속적으로 땅이라는 부분은 땅으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영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높을 수 있고요. 다양성이죠. 그만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법이나 어떤 도시계획을 이용해서 이쪽을 발전을 시키거나 어떤 신도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쪽에 상업적이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 전환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바른 투자를 해서 그 눈을 키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투자의 장단점은 큰 부분은 수익성과 안정성이죠. 수익성이 보장이 돼 있고 부동산의 뿌리이기 때문에 어떤 강가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이 발전이 되거나 그럴 때는 고공상승을 하는 그런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고 단점은 뭐냐면 황금성이죠.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임야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팔 때 많은 시간과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황금성이 좀 부족한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황금성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아야 되고 인구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 지역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꾸준한 시세 상승 지역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시세가 상승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산업단지가 새롭게 생긴다거나 또는 그쪽 지역에 어떤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별하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죠.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인구가 유입이 되냐. 유입이 되려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 얘기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도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호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가 투자 상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상담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A홀 국제부동산 박람회로 가시고요. 자세한 위치나 접수하실 분들 02-077-6357번으로 예약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마련된 시간이 굉장히 길고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말했듯이 토지는 부등성이라는 부분이죠. 가격에 비해 공급량이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공급량은 항상 정체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등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쪽 지역이 지금 작년 개발 공시지가나 또는 2017년도에 어떤 가격 오름세로 봤을 때 또는 8월까지의 가격 오름세를 봤을 때 오르는 지역들이 네 군데가 있었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전남 이렇게 5군데가 되겠는데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오름세가 굉장히 큰데 그쪽은 일자리 창출이나 석유 화학 제품이 매우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면서 일자리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반면에 주거 지역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6군데의 어떤 구획정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택지 사업이 3군데고 민영에서 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광양 같은 경우는 39.8세, 그만큼 젊은 인력들이 많은 젊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런데 주거 지역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제철 사업이 포스코 광양 제철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 산업단지가 인구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산업단지가 증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거단지가 늘어났지만 2015년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전무 상태입니다. 작년 2017년에는 거의 38가구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 그런 아파트, 멋지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여수 쪽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광양시청에서도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 산업단지는 일자리는 많은데 주거지가 감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거지를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광양 자체를 보게 되면 산단이 많죠. 바로 옆에 포스코 광양 제철이 있고 묘도 산업단지, 여수 국가산업단지, 율촌 산업단지, 광양 항만, 황금산단, 초남산단, 익신산단, 세풍산단 뭐 이렇게 산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지금 시내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이쪽 지역만 지금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주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 건너로 여수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6개의 주거단지가 새롭게 생깁니다. 자, 황금 신도시인데요. 여기 보면 바로 옆에 또 이렇게 광양 항만이 있죠. 복합물류 중심 허브항인데 우리나라 그 컨테이너 물동량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2위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동량 자체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위지만 1위는 아무래도 부산항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산단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런 물동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인데요.
530만 평이죠. 여기에 3만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있고 또 일자리가 그만큼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고액 연봉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묘도 산업단지인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형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이 312만 제곱미터, 사업비가 6조 원이 들어서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나 석유 화학 제품 저장소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황금 신도시 뒤에 LF 스퀘어몰이 또 생기죠. 스퀘어 타운인데 이미 LF는 LG 패션이 약자입니다. LG 패션이 지금 광양에 넓은 면적으로 지금 보유가 돼 있는데 지역 사업으로 같이 이제 동업 형식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매우 이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황금 신도시 바로 뒤에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해서 이쪽에 LF 스퀘어 타운을 만들어서 27개 골프장과 그다음에 테마파크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이런 식으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듯이 이쪽 지역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테마파크가 형식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자연경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단지가 생겨버리게 되면 이쪽 지역의 생활 환경이 그만큼 좋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거지구 지역으로서 편의시설까지 같이 갖춰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자, 포스코 리튬 공장이 또 이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전기자동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생산량을 또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지금 지구들이 많죠. 이렇게 구역 정리 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환길지구와 도의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황금신도시는 광양항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초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그 용적률 자체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지도인데요. 이쪽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파트 지역인데 이미 쌍용하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쪽에 또 아파트를 짓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준주거 지역과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다음 주에 2차 기공식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토지 위치 자체가 상업지역과 그리고 학교, 아파트 부지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용적률 자체가 다른 지구와 틀리게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의 성황지구는 지금 상업 비율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됐죠. 700%인데 지금 황금지구 자체는 1300%, 용적률이 1300%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틀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상업지역이 지금 181.2제곱미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주거지역이 251.9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사업지의 약 70%가 공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채비지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면적을 보게 되면 180.2제곱미터, 매매 금액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예상을 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인데요. 상업지역의 용적률 자체가 1,300%의 건폐율이 80%입니다. 다른 지구와 틀리게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종 주거지역은 251.9제곱미터,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고려했을 때 6,500만 원이면 토지에 구획정리 사업이 다 끝난 채비지에 이미 다른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 신도시로 떠나봤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로 갈 차례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칭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1분 거리. 2019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내 5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8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800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드디어 이제 9호선 이름이 확정이 됐습니다. 삼전역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또 초역세권으로 1분 거리면 도달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지역 분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잠실동 물건을 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방송을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그 잠실 쪽만 하냐, 아직까지 물건이 안 나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 나간 물건들은 역에서 40초 거리, 50초 거리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오늘 나오는 물건은 1분 거리입니다. 새로운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실동이고
잠실동이면서 많은 아파트를 품고 있고 그리고 시도 가치가 높은 다세대 지역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 새로 생기는 역이죠. 종합운동역까지 지금 9호선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며칠입니다. 몇 개월이 아니라 며칠 있으면 이제 삼전역이 개통이 됩니다. 9호선 연장 사업이 3단계 연장 사업인데 10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물건을 볼 때는 2호선을 내려서 걸어서 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라인의 지하철을 타고 삼전역에 내려서 물건을 보고 전세나 월세를 보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 출입구에서 나오자마자 보시게 되면 이쪽이 지금 잠실동입니다. 잠실동이고 이쪽이 삼전동입니다. 삼전동과 잠실동을 가로지르는 길 자체가 삼전로라고 하는데 이쪽 잠실동 중에서도 밑에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쪽 지역은 주거지역과 이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이쪽에 많죠. 맛집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에 갖추게 있으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도 높게 형성이 되겠죠. 나중에 금액 자체도 오름세도 크고 이쪽 지역에 바로 이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1분 거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매스컴의 힘은 크고 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투자분들이 많은데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죠. 이쪽 지역, 이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 지역, 삼전역을 중심으로 새로 개통이 되는 삼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묶여있는 지역이 20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의 20층까지 허용이 되는 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준주거 지역이지만 8층 정도 약 100평의 대지에 8층 정도의 높이밖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지만 이제는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가 최고의 유효 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금 단순간에 매물이 풍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초 거리도 끝났고 50초 거리도 끝났고 1분 거리를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개발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1호 복합지구, 제1롯데월드, 그리고 수서역 역세권 개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메모드급 이런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면서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다른 지역의 가치와 매우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 또 인구가 지금 송파구에 가장 많죠.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품고 있는 곳이 송파구인데 여기에 또 재건축 사업이 또 완료가 되면 더 많은 인구들이 더 유입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기할 수도 있고요. 31,369세대가 더욱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층이 20층까지 허용이 된 지역에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총 10층 건물입니다. 고급 대리석으로 외관을 꾸미고요.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 풀옵션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가가 2억 7,800만 원입니다. 지금 20층 허용이 돼서 어떤 물건은 지금 금액을 확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자체는 금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억 2,800만 원이 보증금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나와서 1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 실투자 금액으로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면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실 때 실투자금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화면으로 포인트 한 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정보 공개를 해봤고요.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